수능 한국사가 필수가 된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한국사가 국영수 다음으로 필수 과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게 수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공무원 시험에서도 한국사가 필수잖아요. 그리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라는 시험도 뭐 공기업이나 아니면 사기업에서 하나의 스펙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한국사를 좋아하는 걸까요? 문과가 취업을 더 잘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걸까요? 아니면 뭐 사학자를 많이 양성하려고 이러는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굳이 답을 찾자면 상식입니다. 상식, common sense.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한국의 역사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미에서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한국사를 1도 모르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노베이스 상황에서 한국사 능력 검정을 공부를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뭐 수능을 준비한다든지, 내신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또는 한국사를 모르지만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그냥 갑자기 역사책을 보고 그냥 갑자기 뭔가를 보면 너무 헷갈리고 뭐가 많고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 걸 공부하기 전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공부법, 접근법을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 얘기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민족의 역사, 모든 국가의 역사는요, 항상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인의 아이덴티티가 왜 그렇게 형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바로 한국의 역사인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라고 부를 만큼 전 세계에서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선진국들에게서도 굉장히 후진국스러운 무질서와 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편이죠. 물론 최근에는 다시 또 100명 넘게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겠지만 국가가 강제하지 않아도 대중 스스로가 그 국가의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굉장히 그 강력한 대중적 의지가 있습니다. 이게 또 어디서 나왔느냐, 30년 전으로 가볼까요? 1997년, 1998년 IMF 경제 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는 IMF 경제 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를 어떤 국민들의 사치로 분석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금모으기 운동 등등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자발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대체 왜 생겼고 어떻게 생겨난 걸까에 대한 질문이 뭐다? 바로 한국사에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외교관계, 특히 강대국가의 외교적 관계가 국내 정치에서도 첨예한 이슈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이슈 때문에 국론 자체가 잘 분열되는 특성, 종특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뭐다? 한국사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사의 얼개를 한번 간단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상식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첫 번째 나라는 단군 할아버지가 세운 고조선이잖아요. 그죠? 이 고조선이 멸망하고 막 무슨 나라들이 생겼어요. 잘 몰라. 뭐 나라들이 생기다가 갑자기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삼국시대가 있었다면서요.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고조선과 고구려, 백제, 신라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다가 세 나라가 막 싸우다가 뭐 잘은 모르겠는데 뭐 통일신라가 있었대. 뭐 신라가 통일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뭐 거기서 뭐 발해도 있었대. 발해는 그래, 발해 인정, 발해 잘 모를 수 있어. 아무튼 이렇게 있었대. 이렇게 막 또 있다가 언젠가 태조 왕건이 세운 고려라는 나라가
우리 한민족을 처음으로 하나로 만든 나라를 세웠대 라는 식으로 어디선가 막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 고려 왕조 몇백 년? 500년 정도를 가다가 이 고려가 망했대.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대. 뭐 이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히 알잖아요. 그리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도 잘 지내다가 500년 있다가 망했대. 근데 그냥 망한 건 아니고 뭐 열심히 뭐 노력을 했는데 망했대. 그리고 일제시대. 일제시대가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점령한 시기를 줄여서 일제강점기라고 합니다. 한 36년에서 35년 정도 지배를 받았대.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한 7, 80년 진행 중이죠. 저는 이 한국 역사를 시즌 4개로 한번 쪼개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쪼개느냐, 이걸 시즌 1이라고 잡고 싶어요. 그리고 고려왕조 500년 시즌 2, 조선왕조 500년의 대부분을 시즌 3로 보고, 그리고 나머지 약 150년의 역사를 시즌 4로 보고 싶어요. 보통 시즌에는 뭐 이름이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그것처럼 이제 간단하게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첫 번째, 시즌 1. 얼핏 보면은 보세요. 고조선 정도 말고는 뭐 여러 나라가 있었대. 고구려백제 신라, 신라 발해, 여러 나라가 있죠. 하나로 통일되지 않죠. 한민족이 하나의 국가로 형성되지 않고 아직 많은 나라들로 쪼개져 있는 상태. 시즌 1은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가 되는 과정, 이 과정을 저는 시즌 1 하나의 시즌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즌 2는 하나가 된 그 나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다? 이제 그냥 고려라는 나라 하나, 시즌 2. 그 하나가 된 나라가 어떻게 시스템을 갖춰왔는지. 그런데 망했어요. 망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유를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바로 시즌 3는 시즌 2 때 부족했던 부분들, 구조적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고려와 조선, 즉 시즌 2와 시즌 3 때 이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민족, 우리나라, 한국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즌 4는 뭘까요? 이 시즌 4는 우리나라 때문에 뭔가 생겨난 일이 아닙니다. 4는 그 당시 세계의 모든 약소국들이 다 겪었습니다. 18세기 이후에 저는 세계를 강타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그것들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식민 지배를 당하고 제국주의에 맞서서 근대화를 위한, 산업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그 식민 지배에 맞서서 하나의 독립국이 되기 위한 그 노력들을 많은 나라에서 다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이 시즌 4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때는 근현대사 150년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150년의 역사의 출발점을 조선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인 조선 고종이 왕위에 오른 1863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를 근현대사로 보고 많은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이게 보면은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시즌 1이 너무 길어요. 뭐 거의 3000년 가까이가 시즌 1이잖아요. 시즌 2는 500년, 시즌 3도 뭐 한 45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시즌 4는 160년밖에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냐면은,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런데요. 역사에서는 가까울수록 좀 더 깊고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와 더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옛날로 가면 갈수록 역사적인 자료, 사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뭐 길게 오래 얘기하고 싶은데 막상 그럴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울수록 길고 크게 보고요, 멀수록 조금 더 길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시즌 1, 2, 3, 4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